주인공들의 독보적인 헤어스타일은 유이왕 시리즈의 전통입니다. 다들 어디 미용실을 다니는지 궁금한데 불가사리, 해파리, 꽃게 등 비키니시티를 방불케 합니다. 하지만 유이의 머리는 사실 불가사리가 아닌 단풍잎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이가 어둠의 유이로 변신하면 번개 모양의 앞머리가 빳빳하게 올라가며 단풍잎에 줄기가 생깁니다. 유이는 작품 내 최단신 캐릭터로 키가 153cm입니다. 작게 생긴 인섹터화가의 키는 164cm로 유이보다 10cm나 더 크죠. 인섹터화가는 의외로 전국대회 우승자입니다. 인섹터화가는 곤충덱을 사용하면서 항상 살충제를 들고 다니는 미친놈입니다. 화가가 갖다 버린 엑조디아는 유이의 할아버지 스고로쿠의 에이스 몬스터였습니다. 카이바와 싸울 때도 활용하지 못했는데 화가가 바다에 뿌려서 이제는 평생 다시 볼 일이 없죠.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는 카드를 스고로쿠가 소중히 간직하던 푸른 눈의 백룡 또한 카이바가 찢어버려서 평생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는 카드를 스고로쿠가 소장하고 있던 레어카드 블랙 매지션, 푸른 눈의 백룡, 엑조디아 중에서 유일하게 블랙 매지션만이 무사하게 손자 유이의 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고로쿠가 운영하는 게임샵의 이름은 거북 게임점. 엑조디아 5장을 다 모으면 필드에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소환되는 듯한 연출은 말 그대로 연출일 뿐이며 엑조디아를 패에 다 모은 순간 어떤 카드의 효과로도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유이의 가족들 중 할아버지를 제외하면 부모님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어머니의 경우 다마고치 편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죽거나 행방불명 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해외에 출장을 나가 있다고 하네요. 부모님의 이름은 둘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유이는 유이와 많이 달라 보이지만 신장은 153cm 그대로입니다. 어둠의 유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어둠의 게임이 됩니다. 어둠의 유이가 잠들어 있던 천년 퍼즐은 유이가 무려 8년에 걸쳐 완성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천년 퍼즐은 스스로 그 주인을 고르는 것이라고 하며 만약 주인이 유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8년 동안 개고생만 한 셈이죠. 어둠의 유이는 작품 내 카드 배틀을 비롯한 모든 게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의외로 패배 전적이 존재합니다. 원작 기준 3번 패배했는데 시간 초과로 페가수스에게 패배했으며 카이바의 자멸을 막기 위해 인격을 교체해서 패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움의 의식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유희에게 패배했습니다. 즉 듀얼 몬스터즈 기준으로 최강자는 일반 유희. 어둠의 유희의 에이스 카드 블랙 매지션은 원작에서 원래 별이 7개가 아닌 6개로 재물을 한 마리만 바쳐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암흑기사 가이아 또한 원래 별이 7개가 아닌 6개였습니다. 유이의 에이스 카드 크리보는 수컷입니다. 블랙 매지션은 초기 짧게 고기방패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유이왕이 카드 배틀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유이의 에이스 카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편집부 측에서는 주인공의 에이스 몬스터로 소년 만화스러운 카드를 원했고 엑조디아나 데몬 소환에 비해 준수한 외모를 가진 블랙 매지션이 이후 크게 활약하게 된 것입니다. 유이왕 세계관에서 블랙 매지션 걸은 블랙 매지션보다 레어한 카드입니다. 블랙 매지션 덱을 운영하던 판도라가 존재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악당 판도라는 가면을 벗으면 사실 꽤 훈남입니다. 하지만 과거 마술의 실패 때문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생활하고 있는 상태죠. 카드 배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듀얼리스트 킹덤 편. 이 대회의 배경은 개최자 페가수스가 거주하고 있는 섬입니다. 한마디로 참가자들은 페가수스 집 마당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페가수스 제이 크로포드는 듀얼 몬스터즈를 개발한 천재 게임 디자이너이며 모든 카드를 스스로 디자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듀얼 몬스터즈 카드 게임 개발 이전에 그는 화가를 꿈꿨다고 하죠. 페가수스는 유이와 듀얼을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가수스는 듀얼 몬스터즈의 흥행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으나 상당한 구두쇠라고 합니다. 듀얼리스트 킹덤 편을 보면 섬에 들어갈 때는 크루즈에 태워주지만 섬에서 내보낼 때는 참가자들이 직접 노를 저어서 귀가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이틀 동안 식사와 잠자리를 일체 제공해주지 않아 참가자들이 알아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페가수스는 대회가 끝난 후 천년 아이를 빼앗기고 사망했습니다. 애니에서는 이후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에서도 존재감을 보이며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작 만화에서는 사망했다는 설정이죠. 페가수스 회사의 이름은 인더스트리얼 일루전이며 웹사이트도 공식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링크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페가수스는 듀얼리스트 킹덤의 우승자에게 거액의 상금과 인더스트리얼 일루전사 지분 60%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유이는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는데요. 유이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나머지 페가수스가 여전히 회장 자리를 역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더스트리얼 일루전사의 라이벌은 카이바 코퍼레이션이며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사장은 유이왕 최고의 기획남 카이바입니다. 카이바 코퍼레이션은 원래 카이바 중기 공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며 분수기업이자 하이테크 IC 산업을 취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바가 사장이 된 후 이름이 바뀌었으며 하이테크 IC 산업을 게임에다가 모조리 투자함으로써 현재는 오락 및 게임을 취급
제작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카이바 코퍼레이션은 유이왕 GX의 무대가 되는 듀얼 아카데미아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카이바 세토의 이름의 유래는 이집트의 신 세트입니다. 카이바는 유이가 맞추는데 8년이나 걸린 천년 퍼즐을 우주 공간에서 3차원 스캐너 기술을 활용해 전방위 스캔으로 3일 만에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카이바는 듀얼 디스크를 개발한 장본인으로 듀얼 디스크는 이후 모든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유이왕의 마스코트가 되었죠. 듀얼 디스크는 출시 초기에는 매우 비싸서 선택받은 듀얼리스트들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요.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꾸준한 노력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바는 고아원 출신으로 세계 모든 아이들이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무료로 마음껏 놀 수 있는 카이바랜드를 개장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카이바랜드의 설계 계획도를 보면 커다란 자신의 동상과 푸른 눈의 백룡 컨셉의 놀이기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바는 푸른 눈의 백룡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카이바의 공식 페로미터를 보면 덱 수치가 5점으로 주인공 유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노우치의 공식 페로미터는 운이 5점으로 유이와 카이바보다 운이 좋습니다. 반면 조노우치의 덱 수치는 2점으로 거의 도박 수준의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조노우치의 마스코트 카드 시간의 마술사는 원래 효과 몬스터 카드가 아닌 마법 카드였습니다. 조노우치가 지기 일보 직전 시간의 마술사를 뽑을 때 뜬금없이 유이의 천년 퍼즐이 빛났으며 이때 유이가 잠시 밑장 빼기의 기운을 전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조노우치의 에이스 카드 붉은 눈의 흑룡은 유이왕 세계관에서 대략 8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800원도 안 합니다. 카이바도 붉은 눈의 흑룡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고 갖고만 있죠. 또 다른 에이스 카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는 등장 당시 원래 별이 6개가 아닌 7개였습니다. 작중 욕망의 항아리, 융합, 빛의 봉인검은 많은 듀얼리스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카드인데요. 욕망의 항아리가 성장하면 근육질의 항아리 마신이 됩니다. 죽은 자의 소생은 일본판과 북미판 일러스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판 일러스트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징인 앙크가 그려져 있는데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북미판과 한국판에서는 앙크와 전혀 상관없는 일러스트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이왕 카드에서 일러스트 수정은 매우 빈번하며 유저들은 이를 탄압당했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나 노출도가 심한 경우 수정을 거친 일러스트로 대체되는데요. 유이왕의 아이돌 블랙 매지션 걸 또한 가슴 쪽의 욕망성 문양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이유로 유이의 주력 카드인 욕망성의 저주의 일러스트 또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시로의 신 다이안캣은 중년 남성 같지만 사실 여성입니다. 유이왕의 히로인 마자케 안즈는 유이의 소꿉친구인 동시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안즈는 평소 단발머리를 하고 있지만 극장판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에서 포니테일 스타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즈의 듀얼 실력은 듀얼리스트 킹덤 이전에는 조노우치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조노우치가 유이의 밑장 빼기 서포트를 받기 시작하면서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안즈는 원작에서 듀얼로 그다지 활약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게임 속에서는 이기기 힘든 NPC입니다. 조노우치의 히로인 쿠자크 마이는 24세로 조노우치보다 한참 연상의 누님입니다. 마이는 듀얼리스트로 활약하기 전에 여객선의 카지노 딜러를 하며 전세계를 유람했습니다. 마이는 해피레이디와 아마조네스 카드로 큰 인상을 남겼는데 두 카드 모두 탄압당했습니다. 고스트 코즈츠카는 스쳐가는 엑스트라지만 듀얼리스트 킹덤, 배틀시티 모든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48명밖에 되지 않는 레벨 5 이상의 듀얼리스트 중 한 명입니다. 참고로 조노우치의 레벨은 2, 배틀시티 에피소드는 단행본 전체 절반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의 카드, 듀얼 디스크, 유이의 과거 등 역대급 떡밥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신의 카드를 복원시키는 것이 듀얼 몬스터즈 카드의 목적이었으며 3만 신석판을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페가수스는 연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복원된 카드들에는 말 그대로 신의 힘이 담겨 있어서 결국 고대 이집트의 석판에 봉인시키죠. 야타까마기는 단 한 번도 금지가 풀린 적이 없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유이왕의 원작자 타카하시 카즈키는 중학교 시절 선생에게 넌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라는 폭언을 듣고 만화가가 되어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가는 원래 격투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으며 유이왕 연재 이전 작품들을 보면 액션 만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유이왕 카드로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으며 이는 유이왕 만화를 통해 카드가 아닌 캐릭터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작 만화가 카드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며 연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재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카드를 갖고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작가가 명절에 본가에 올라갔더니 부모님도 유이왕 카드를 모으고 계셨다고 하죠.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보드게임은 카드를 갖고 승부하는 TCG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모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테이블 토크 RPG라고 합니다. 만화 유이왕에서 이와 가장 가까운 테마의 게임은 어둠의 바쿠라와 진행했던 몬스터 월드. 작가는 유이왕 연재를 위해 이집트에 조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